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보존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보호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생태계 평형. 생태계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배웠는데 생태계는 생물요소, 비생물요소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등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를 보시면 생물의 종류가 적을 뿐더러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간에 있는 메뚜기가 어떤 일로 갑자기 사라진다면 개구리는 먹이가 사라져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보다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있는 관계를 먹이그물이라고 합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매는 생물 다양성이 높아 먹이가 매우 다양한데 참새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다른 먹이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생물 자원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물로부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받으며 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이 증가합니다. 첫 번째, 생활에 필요한 재료. 생물은 우리에게 식량, 섬유, 의약품, 종이, 목재 등을 제공합니다. 식량의 예로는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등이 있습니다. 섬유는 옷의 재료인 실을 의미하는데 그 예로는 목화, 누에고치, 양털 등이 있습니다. 목화로는 면을 만들어 쓰고 누에고치에게서는 비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재료의 예로는 암세포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항암제의 원료인 주목나무,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는 항생제의 원료인 푸른 곰팡이, 높은 열을 낮추고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해열제의 원료인 버드나무 껍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휴식 및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자면 휴양림, 수목원, 바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용 재료 및 아이디어도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의 생김새, 생활 모습 등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독고마리는 특유의 모양 때문에 동물들이 독고마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면 동물 가죽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모방하여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를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생물 추출물을 산업용 재료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오른쪽 마지막 그림의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인간은 이를 추출하여 화장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생물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다섯 번째, 생태계는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깨끗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태계 유지, 즉 생태계 평형에 중요하다. 둘째, 인간은 생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얻는다. 셋째, 모든 생물의 생존을 결정한다. 만약에 생물 다양성이 매우 낮아져서 주변에 식물도 없고 소와 돼지 같은 동물들도 다 사라진다면 인간의 생존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넷째, 생물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필요성을 잘 알았으니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를 하려면 왜 보호되고 있지 않은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자연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지만 주된 원인은 인간의 활동 때문입니다. 첫째, 외래종 유입.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외래종은 토종 생물들에게 생소하여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개체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개체수 증가로 외래종이 토종 생물을 잡아먹는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의 예로는 뉴트리아, 크니베스, 황소개구리, 가시박 등이 있습니다.
가시박은 엄청나게 넓게 자라나는 식물로 다른 식물들을 덮어버려 다른 식물들의 광합성을 방해하여 죽게 만듭니다. 대책으로는 외래종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 및 퇴치가 있습니다. 둘째, 서식지 파괴. 인간의 자연 개발로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여 생물수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서식지 파괴의 예로는 주거지 개발, 도로나 철길 건설 등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개발 자재, 보호 구역 지정, 생태 통로 설치 등이 있습니다. 생태 통로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포획 및 남획. 개체수가 적어서 보호하려고 보호종으로 지정한 생물을 불법으로 잡는 것을 불법 포획이라 합니다. 또한 개체수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 생물을 많이 잡는 것을 남획이라 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면 자라날 개체가 없어 멸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단속 강화, 법률 강화, 멸종 위기 생물 지정 등이 있습니다. 넷째, 환경오염.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생물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환경 정화 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공기의 온도를 뜻하는 기온, 물의 온도를 뜻하는 수온 등이 올라가면서 기존 서식지에 살던 생물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바다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산호, 갈조류 등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등의 갈조류가 녹아 사라지면서 이를 먹이로 하는 전복, 소라 등의 개체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면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오염물질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제적 수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협약으로는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인 사이테스 등이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인 수준의 보전이 필요합니다. 도로 및 철도 건설로 인해 나뉘어진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생태 통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때문에 서식지가 나뉘어져서 동물들이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없었는데 생태 통로 덕분에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에서도 생태 통로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 생물을 법으로 지정하고 복원하는 방법이 있으며 우수한 종자를 관리 및 보급하는 종자은행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종자란 식물의 씨앗 및 동물의 품종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벼 종자를 보급하고 있으며 돼지와 소 같은 동물의 종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생물보호 관련 법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개인적 수준에서는 분리수거 잘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하기, 생물 채집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탐구활동입니다. 주제는 서식지 파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연한 초록색과 진한 초록색을 볼 수 있는데 연한 초록색은 바깥쪽을 의미하는 가장자리, 진한 초록색은 가장자리의 반대,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포인트 하나. 숲을 가로지르는 도로 및 철도 건설로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들었고 생물의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였습니다. 포인트 2. 서식지가 나뉘어지면서 가장자리 부분의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포인트 3. 숲의 가장자리보다 중심의 생물 다양성이 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포인트 넷. 생태 통로를 건설하면 나뉘어진 건너편으로 이동이 가능해져 생물 다양성 감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드디어 생물 단원이 끝났네요. 정말 수고 많았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